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그 상황이 좀 애매했습니다. 진짜 억울해요. 우리는 열심히 했거든요. 실패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한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유를 해명한다. 그게 자연스럽다.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세계의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다. 해명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 흔한 다음엔 잘하겠다는 말조차 없다. 말 대신 행동만 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세계 1% 부자들이 실패했을 때 왜 절대 변명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오히려 신뢰 복구, 미래를 여는 전략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면 실패했을 때 말부터 꺼내던 당신의 습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 1. 실패의 원인을 말하는 순간 그 실패가 당신 것이 된다.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로켓 폭발에 대해 길게 해명한 적이 없다. 기껏해야 이렇게 말했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음엔 더 낫게 만들죠. 끝. 그게 전부다. 머스크는 실패를 논의의 주제로 만들지 않는다. 왜냐고? 원인을 말하는 순간 그 실패는 내 것이 된다. 그 말은 해석이 된다. 내가 못해서, 내 결정이 틀려서, 내가 책임자라서. 그건 곧 실패를 소유하는 선언이다. 그래서 그는 해명하지 않는다. 대신 바로 다음 실험, 다음 결정, 다음 회의로 간다. 실패는 해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2. 변명은 지금을 붙잡고 미래를 늦춘다. 실패가 터졌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한다. 그래서 말한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야죠.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지금보다 다음을 본다. 지금 이 실패를 어찌 설명할까 보다 다음에 뭘 바꿔야 하지? 를 더 고민한다. 제프 베조스는 파이어폰이라는 수천억짜리 실패를 겪고도 단 한 번도 공식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건 단 하나. 그 다음 해에 얼렉서와 에코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연 것. 변명은 지금을 붙잡는다. 행동은 미래를 연다. 그들은 말을 줄이는 대신 움직임을 늘린다. 3. 실패를 설명하면 조직은 더 불안해진다. 우리는 리더가 실패를 말하면 조직이 안정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리더가 실패를 언급하는 순간 팀은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 책임이지? 잘못한 사람 누구야?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는다. 책임 공방이 생기고 감정이 흐르고 속도는 늦어진다. 그래서 부자 리더들은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다음에 어떻게 이길까? 그 질문만 던진다. 그들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전략을 조직에 투하한다. 말이 아니라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는다. 4. 실패는 조용히 묻을수록 기회는 더 빨리 다시 온다. 실패는 조용할수록 가볍다. 드러날수록 무겁다. 성공은 소문이 될수록 힘을 얻는다. 하지만 실패는 입에 오르내릴수록 낙인이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실패를 말로 꺼내지 않는다. 아마존은 실패한 프로젝트가 수십 개지만 외부에 공개된 건 한 줄 정도다.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해명도 없고 감정도 없고 단지 전환만 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그들을 믿는다. 투자자는 기회를 준다. 팀원들은 방향을 따른다. 실패는 말이 아니라 선회력으로 회복된다. 5. 실패를 말하면 감정이 시스템을 이긴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다. 실패했을 때 리더가 감정적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조직 전체가
분위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건 억울한 결과야. 그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 이 말들이 팀에 퍼지는 순간 성과보다 감정이 우선이 된다. 기준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해진다. 그럼 시스템은 망가진다. 그래서 머스크는 실패한 다음 회의에서 감정 언급을 금지한다. 그는 묻는다. 다음 시도는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설계할까? 그것이 실패를 다시 체계로 올리는 방식이다. 6. 실패를 말하는 순간 리더의 신뢰는 줄어든다. 한번 생각해보자. 리더가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우리 판단이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었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지게 들린다. 하지만 조직과 시장은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리더도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야.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다. 신뢰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어지지만 말이 아니라 방향성 있는 말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자 리더들은 실패를 말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엔 여기까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팀원들은 그 말에 따라간다. 왜냐면 그 안엔 해명보다 결단이 있기 때문이다. 7. 감정은 위로가 되지만 시스템은 결과를 만든다. 팀이 실패했을 때 감정적 위로는 조직을 하나로 묶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다. 부자들은 위로보다 기준을 먼저 세운다. 실패했을 때 회의실에서 토닥이는 분위기 대신 데이터, 타이밍, 리소스를 점검한다. 왜냐고? 실패한 조직은 감정으로 돌아가고 살아남는 조직은 기준으로 돌아간다. 실패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8.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다. 실패를 낙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거다. 부자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낙인이 되지 않도록 다룬다. 정면 돌파도 하지 않고 방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흘려보낸다.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책임은 내가 지되 해명은 없다. 대신 변화로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실패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9. 부자들은 실패를 말로 끝내지 않는다. 다음 행동으로 묻는다. 말을 아낀다는 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다. 부자들은 실패의 말 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말을 다음 회의, 다음 설계, 다음 시도에 쓴다. 그래서 베조스는 실패한 제품을 말하는 대신 바로 얼렉서를 만들었고, 머스크는 로켓이 터진 날에도 왜 터졌는지보다 어떻게 다시 쏘지? 를 먼저 물었다. 실패를 대하는 그들의 언어는 설명이 아니라 설계다. 10. 말 없는 복구가 진짜 리더십이다.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 실패를 말로 넘기지 않는 사람, 책임을 설명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그게 진짜 리더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말을 해야 된다고 믿지만 말을 줄이고 방향을 잡는 것만큼 강력한 신뢰는 없다. 실패 이후 가장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조용한 리디자인이다. 결론. 지금 당신은 실패를 말로 해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음 행동으로 그 실패를 지워가고 있나요?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말로 넘기는 순간 다음이 더 멀어진다. 지금 실패가 있다면 말을 줄이고 움직이세요. 당신이 조용히 준비하는 그 다음 한 걸음이 모두를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패 앞에서 말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혹은 말 대신 조용히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공감되는 실패의 순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